오늘의 주제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통풍성 관절염도 있고 뭐 강직성 척추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많은 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 주제만 뽑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죠? 찾아가는 진료실. 제가 그동안 오늘 오신 분들 참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 있는 환경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추세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학회 이름을 바꾸자. 정형의학회, 정형의학 전문.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학회의 이름까지도 바꾸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초고령사회라는 정의는 뭐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20%가 넘어요. 25년. 물론 좀 1년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65세 분들한테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70대 초반도 어르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실버 세대? 뭐 이렇게. 하여튼 초고령 사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사회 문제다 이거죠. 근데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환자 수가 80%. 여기가 뭐 한 30명 있으면 여기에 80%. 10명 있으면 8명이 관절염. 삼위일체, 증상, 엑스레이나 MRI, 나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치료의 방침을 결정하면 돼요. 뭐 환자분 뭐 이제 공공근로 하시고 계세요? 뭐 운동하세요? 댄스 하세요? 그런 것도 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젊은 의사들은 그냥 MRI 안 좋네요. 저 안 아픈데요? 무슨 소리예요? 수술해야지. 안 됩니다. 삼위일체가 딱 맞아떨어져야 치료 방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검사 결과와 환자의 나이와 환자의 활동량, 환자의 생활 습관을 다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다. 라는 게 제 소신이에요. 이거 많이 보셨죠? 어디 건강강좌만 가면 다 나오는 사진이에요. 뭐 여기는 떨어져 있는데 점점 붙어가지고 딱 붙었다.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돼도요, 안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고추농사 지시는 분이 안 아프대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안 아프대요. 수술합니까?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엑스레이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뭐죠? 증상이에요, 증상. 제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증상으로 살펴보는 관절염 4단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얘기예요. 선생님이 좀 가끔씩 시큰거리고 좀 뻐근해요. 1단계. 오케이. 노 프로블럼. 저 앉았다 일어날 때만 조금 아파요. 2단계. 비탈진 계단 내려올 때 아파요. 3단계. 평지를 걸을 때도 아파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어디에 해당되는지.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찍으셔야 돼요. 근데 엑스레이도 이렇게 길게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찍는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개인 의원들 저렇게 안 찍어요. 그럼 소용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엑스레이도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자, 58세. 가끔씩 뻐근하대요. 근데 엑스레이로 보면 좋지 않아. 여기 관절이 좀 좁아져 있고 여기도 좁아져 있고 다리도 이렇게 그려보면 휘어 있고. 수술합니까? 안 합니다. 가끔 뻐근하대요. 저한테 6개월 전에 연골주사 맞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연골주사 맞읍시다. 오케이. 물리치료도 안 해요. 이분은 소시적에 마라톤 하셨던 분이에요. 근육이 아주 튼실해. 남자분이시니까. 그냥 가끔 뻐근해요. 그래서 연골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운동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운동 계속 하시라고. 다만 뛰는 건 하지 말고 오래 걷기. 그런데 최근에 수영으로 취미를 바꿨대요.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오케이, 노 프로블럼. 병원에 안 오셔도 돼요. 이 여자 67세. 앉았다 일어날 때만 가끔 아파요. 엑스레이를 볼까요? 좀 좁아져 있고 여기도 좀 좁아져 있는데 아직 떨어져 있고 다리는 많이 휘어 있어요. 수술 안 해요. 약 좋은 거 드리고 물리치료하고 걷기 운동 꾸준히 하고 필요하면 연골주사 좀 맞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저는 분명히 불평하고 좀 다른 다리하고 달라서 병원에 왔는데 엑스레이가 괜찮다고 약만 주고 주사만 처방받았다. 안 된다 이거죠. 어제 67세 환자분 보여드렸는데 의사가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찰을 해봐야 돼요. 구부려보고 돌려보고. 무릎 전문의가 진찰을 했는데 이상이 있어.
그러면 MRI를 꼭 찍어보시길 권유드려요. 왜요? 왜 비싼 검사 하라고 그래요? 무릎은요, 이 뼈 연골만 있는 게 아니라 연골판이라는 게 있어요. 물렁뼈. 이게 엑스레이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투가 돼서 엑스레이에 안 보여요. 연골판이 찢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요렇게 조금 어둡긴, 여기 좀 밝아서 안 보이는데 연골판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 관절경을 보면. 자, 우리가 나이 드는 게 뭐죠? 머리만 하얘지나요? 피부도 좀 쭈그레지고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이 전체를 노화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무릎 관절염은 노화의 과정인데 무릎뼈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연골판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퇴행성 변이에요.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옷을 오래 입으면 소매가 여보 나 와이셔츠 좀 줘. 오래간만에 입고 나갈 때 이게 뭐야? 소매가 나갔어. 이거는 퇴행성 파열이거든요. 옷을 오래 입으면 와이셔츠 깃도 닳고. 그래서 연골판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뭐 이게 인공관절 할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아까처럼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MRI는 꼭 찍어보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85세는 꽤 많으신 거예요. 아주 항상 병원에 오실 때마다 예쁜 옷 입고 아주 이렇게 머플러 이렇게 딱 두르고 아주 멋지는 어르신이세요. 관절이 좀 나쁜 듯 좋은 듯 여기가 좀 하얗게 변해있고 다리는 많이 휘어있고 수술 안 해요. 그냥 연골주사 맞고 너무 좋대. 그리고 이제 약 드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관절약, 위장장애 없는 약. 오케이. 그리고 계속 걸으시라고 해요. 운동하고. 나이로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증상을 강조하고 있죠. 55세. 이거는 이제 미스죠, 미스. 55세면 매우 젊은 나이예요. 근데 비탈진 게 계단 오를 때 아프고 평지 걸을 때도 아파. 증상은 세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여기가 붙었어. 다리는 왼쪽만 이렇게, 이게 사진은 반대쪽으로 보이거든요. 왼쪽만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럼 인공관절 해요? 안 하죠. 55세인데 너무 불편하대. 휜다리 교정술을 하면 80%는 좋아져요. 다리가 이렇게 휘어있던 사람이 이게 똑바로졌어요. 물론 이게 보기에는 이게 좀 험해 보이지만 수술도 잘 됐고 환자분이 만족해. 그러니까 나이, 증상, 엑스레이 검사를 모두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68세. 이제 좀 나이가 좀 되시는 분. 평지 걸을 때 아프대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 저는 이름 다 기억하지만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68세인데 사업하시는 분. 엑스레이를 보면 아주 심하진 않아요. 살짝 떨어져 있어 아직. 근데 다리는 많이 휘어 있고 이렇게 뼈도 삐죽삐죽 나왔어요. 이게 진료실, 지금 여러분들이 진료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는 많이 휘어졌어. 평지 걸을 때 아프대. 엑스레이가 좀 좋지는 않고 증상은 세고 나이는 68세. 인공관절 수술 해드렸어요. 다시 사업하러 가셨어요. 재활치료까지 우리 병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계시니까 재활치료까지 받고 2달 동안 푹 쉬다 가셨어요. 77세. 이제 어르신이네요. 75세. 평지 걸을 때 아파요. 근데 좌측만 아파요. 좌측만 아파요. 오른쪽은 멀쩡한데 좌측만 이렇게 딱 붙었어. 여기는 아직 건강하지만 77세예요. 아주 많이 휘어있지 않지만. 저는 증상을 더 나이하고 증상을 봅니다. 수술해줘야 돼요. 왼쪽만 인공관절에서 다리 똑바로 해줘. 이거 똑바로죠? 보기만 해도 똑바로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할 수 있어요. 오른쪽 수술 안 합니다. 조금 뻐근한 정도? 그러면 연골주사만. 한쪽 한 김에 한쪽도 할게요, 선생님. 아니에요. 자, 73세. 73세인데 평지 걸을 때도 아프대요. 이게 붙었어. 선생님 이 사진은 뭐고 이 사진은 뭐예요? 엑스레이 찍을 때 다리를 똑바로 찍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부려서 찍기도 해야 돼요. 구부려서 찍으면 어떻게 다른데요? 무릎 뒤쪽이 닿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똑바로 서 있으면 앞쪽, 무릎 이렇게 하면 뒤쪽. 뒤쪽이 다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찍을 때는 여유가 있어. 구부려서 찍으면 다 붙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수술해줘야 돼요. 나이도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수술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70대 초반.
70대 초반이 가장 수술하기 좋은 나이. 자, 뭐니 해도 더 늦기 전에 예방해야죠. 예방하셔야 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자,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는 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방 닦으라고 하면 요즘은 다 서서 빗자루질하죠. 며느리들이. 와이프들이 다 서서 빗자루질. 로봇 청소기, 뭐 진공 청소기. 옛날에 어머니들은 쪼그려 앉아서 방 닦았어요. 에이, 이게 뭐냐. 내 성이 안 찬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로봇 청소기,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셔야 돼요. 육교 많이 없어졌어요. 엘리베이터, 지하도로, 지하철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런 거 이용하셔야 돼요. 붓거나 아프다, 물이 찬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 오셔야 돼요. 제발 한번 병원에 가서 침 맞지 마십시오. 무릎에 물이 찼다.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죠. 점막 세포가 부어가지고. 무릎 관절염에 물이 찬 거는 무릎을 싸고 있는 관절막, 활막 세포가 부어가지고 물을 내뿜는 거예요. 감기에 코감기에 가면 병원 가듯이 무릎에 물이 차면 병원에 오셔야 돼요. 편한 신발 신고. 저는 체중을 줄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체중을 줄이라고 하면 환자분이 스트레스 받아요. 왜? 안 빠지거든. 무리한 운동을 하게 돼요. 저는 더 이상 찌지 않게만 관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 증상이 심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수술이 아니라 환자별로 잘 나이만 보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만 보지 말고 증상, 엑스레이를 다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의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된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암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암은 생사가 걸려있는 병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만들어줘. 뼈가 다 발목이 부러져서 그냥 쩔쩔매는 사람들 한 2달 지나면 아우 선생님 이제 다시 중단했던 필라테스 다시 다녀도 되죠? 일상생활로의 복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관절염 죽는 병은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생활의 폭이 좁아져요. 예전엔 여행 갔는데 김씨 아줌마 너만 갔다 와 나는 못 가. 경로당에 가서 같이 맛있는 거 해 먹었는데 아유 오늘은 집에 있을래. 눈만 오면 집에서 이제는 안방에서도 안 나와. 계속 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은 불치의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관절염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거 뭐 계속 똑같이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본인께서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왜냐면 요즘 환자들이 다 똑똑해졌어요. 스마트해졌어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소통하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의사가 호통치면 네, 먹어, 네, 수술해, 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기분 나빠하는 의사? 지금 의사가 아니에요. 전문 의사한테 가셔서 진료를 받아요. 연골주사 치료, 연골 재생 치료, 관절을 바꿔주는 거. 그러나 맞춤형. 나한테 딱 맞는 거. 김씨 아주머니 인공관절 했대. 너무 좋대. 로봇으로 수술했대. 너무 좋대. 그럼 나도 로봇으로 해야지. 400~500만 원이면 할 수술을 1000만 원 들여서 해요. 똑같은 결과를.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증상하고 엑스레이하고 나이를 고려를 해라. 근데 저는 증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의사예요. 엑스레이가 아주 안 좋아.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의 활동력을 물어봐요. 일하고 싶으세요? 운동하고 싶으세요? 또 여행 가고 싶으세요? 아우 저 등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술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에요. 저는 일상적인 생활 뭐 애들이랑 놀아주고 뭐 가족이랑 놀아주고 그럼 뭐 연골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물리치료하세요. 이런 게 환자 맞춤입니다. 연골 재생 치료라는 건 줄기세포 치료인데 전체 관절면이 다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많이 휘어 있어. 그럼 소용없어요. 세 번째,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멀쩡한 관절이라도 좀 나이가 든 관절은 그 부분에 줄기세포를 이식해도 재생이 잘 안 돼요. 그거를 이제 한 번의 주사제로 고농축돼서 이제 분자량도 넓히고 용량도 좀 넓힌 주사가 이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예요. 일주일에 3번 맞는 주사나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는 큰 차이는 없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건 의학적 효과는 없고 기분상의 문제? 꽉 조여주니까 좋다?
그래서 아대는 그렇게 근력 약화에까지는 안 오니까 하셔도 되지만 심리적인 면이 있다. 소리만 나면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리가 나면서 아파야 돼요. 아프셔야 됩니다. 통증이 있건 뻐근하건 이게 부드럽게 안 펴지건 뭔가 증상이 동반이 돼야지 나 소리 느낀 지 한 10년 됐어. 노 프로블럼.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